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내접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사각형이 외접했을 때 이제 이런 성질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기초 이론들은 사실은 이 전 시간에 했던 원의 접선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에서 이제 성립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질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성질을 이해할 때 내접원과 그 다음에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개념이 반드시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원 밖에 한 점에서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죠, 지금. 자,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에 삼각형이 지금 외접되어 있고요. 혹은 삼각형의 내접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ABC라고 하면 여기서 접점이 생기죠. 이 PQR을 접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처음에 이제 출발 지점이 벌써 원 밖에 한 점에서 근 두 접선.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근 두 접선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말하는 AP와 AR의 이런 길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AP와 AR의 길이. 그래서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접선에 관한 이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여기서는 지금 A, B, C라는 세 점이 원의 입장에서는 밖에 있는 한 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근 두 접선이 AP와 AR인데 AP와 AR이 같죠? AP와 AR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BP와 뭐가 같죠? BP와 BQ가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같죠? CR과 CQ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요 길이 똑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레 길이를 전부 다 쪼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를 세 종류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종류는 크게 보면 세 종류입니다. 요 AP가 한 종류죠. 그 다음에 이 BQ가 또 한 종류고요. 또 하나의 종류는 CR이 또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세 가지 종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둘레의 길이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저기서 색깔칠한 세 가지가 있죠. AP와 그 다음에 뭐야? BQ와 그 다음에 CR의 길이 세 개를 더해서 어떻게 해야 둘레의 길이가 되죠? 아, 곱하기 2를 해야 둘레의 길이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자, 두 번째, 지금 내접원이라고 하니 삼각형의 내접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내심이 되는데요. 자, 내심을 처음에 우리가 작도를 할 때는 그 각을 이등분합니다. 그죠? 각을 이등분해서 각 변의 길이까지 같은 점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그 내심을 만드는데요.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똑같이 ABC라고 해보고요. 자, 각을 이등분합니다. 각 꼭지점에서 각을 이등분한 선을 그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각을 이등분한 선을 긋습니다.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이제 각을 이등분한 선을 긋겠죠. 자, 각이 이등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각을 2등분 했으니 A의 각이 절반으로 쪼개지고 B도 쪼개지고 C도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각이 180도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당연히 2분의 A와 2분의 B와 2분의 C의 합은 90도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2분의라는 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요 X 하나, 요 V 하나, 요게 지금 2분의 B와 2분의 C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요것도 2분의 A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각을 생각을 해보냐면 이 내심을 보통 I라고 하는데요. 내심을 I라고 쓰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이 각은 여기서 말하는 BIC의 각이에요.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죠. 자, 그러면 각 BIC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소리예요. BIC는. 자, 근데 BIC라는 각은 이 삼각형 BIC의 기준에서 볼 때, 요 삼각형 기준에서 볼 때 BIC라는 각과 2분의 B, 그 다음에 2분의 C, 저걸 다 더했을 때는 당연히 180도가 되는 거죠. 하니까 이 BIC라는 각은 180도에서 뭘 뺀 거다? 180도에서 2분의 B와 2분의 C를 더한 걸 뺀 각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이 위에서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2분의 C라는 각이 언급이 됐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2분의 B 플러스 C라는 각을 90도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각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해주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180도에서 뭘 빼죠? 90 마이너스 2분의 A를 뺍니다. 그럼 나오는 결론이 뭐죠? 아, 나오는 결론이 90도 더하기 2분의 A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자주 쓰이는 이제 공식입니다. 자, 요 전제 조건은 출발을 이렇게 했었죠. 내심은 어떻게 만든다? 내심은 각의 2등분선이다. 자, 내심은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란 말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요 각에 관한 성질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돼요. 내심은 각의 2등분선의 교점에서 탄생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BIC라는 각은 90 플러스 2분의 2라는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것도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ABC라고 하고 내심을 먼저 찍어 볼게요. 자, 내심이라 함은 우리가 위에서는 각의 2등분선을 설명했지만 사실은 내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변에 이르는 거리라는 것은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 조건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수직 조건을 먼저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넓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넓이를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건지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들이 전부 다 스몰 r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뜻하는 스몰 abc로 각각의 변의 길이를 나타내 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을 세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B와 I를 연결하고 A와 I를 연결하고 C와 I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넓이를 세 가지를 따로따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넓이를 표현해 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내접원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나타낸다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 S는 자, 하나는 2분의 1 AR이죠.
다음에 하나는 2분의 1 BR이고요. 하나는 2분의 1 CR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공통인수인 2분의 R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4제곱의 반지를 이용 공식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암기사항이에요. 꼭 넓이를 4제곱의 반지름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볼 건데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가정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꼭지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이 생기겠죠. 접점. 이게 접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접점을 P, Q, R, S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 밖에서의 그을 때는 무조건 출발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뭐가 같다? 접선의 길이는 같다. 요게 이런 문제들의, 이런 이론들의 접근법에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 이론으로 이제 이것들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AQ와 AP의 길이는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BQ와 BR도 같습니다. 맞죠? 밖에서 그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DP도 DS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자, 마지막 한 개는 CS와 그 다음에 CR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써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AP와 AQ는 같고, 자, 이런 식으로 다 써봅시다. 그럼 BQ와 BR도 같고, 맞죠? 그 다음에 DP와 DS가 같고요. 그 다음에 CS와 CR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4가지 종류가 등장을 해요. 4가지 종류가 등장하는데 마주보는 그 변이 있어요. 마주보는 변. 자, 마주보는 변 하나는 AD가 됩니다. AD와 뭐가 마주보고 있죠? CB가 BC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요거 2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이 2개의 합은 아까 말한 4종류 중에서 그 4종류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죠. 요거는 색깔을 칠해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최종적인 결론이므로, 자, 다시 AD와 BC를 더한 값은 4가지 종류의 변의 길이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또 포함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B와 CD 합도 4가지 종류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2개가 같다는 뜻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언급을 해봅시다. 자,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그죠?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뭐 사각형에서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결론이 뭐가 되죠?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결론이 두 쌍의, 자, 어떤 변이죠? 두 쌍의 대변, 대응되는 변을 뜻합니다. 두 쌍 대변의 길이의 합이, 길이의 합인데, 그죠? 길이의 합이 같다가 됩니다. 이게 이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에서 성립한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낸 결론은 아까 썼던 이해가 되겠죠. 자, 대응되는 변 이제 봅시다. AD와 BC. 자, AD와 BC가 마주보고 있는 대응되는 변의 길이죠. AD와 BC가 합, AD와 BC 합이
AB와 CD의 합과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종류들을 따져보면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대응되는 변의 길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을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면 여기서 매칭이 되는 게 이거죠. AD와 BC를 더한 거, 그죠? AD와 BC의 합이 알고 봤더니 AB와 CD의 합과 똑같은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해봤더니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보고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이 같다.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 자,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자, 사각형을 이렇게 ABCD라는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정보에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 길이를 한번 구해본 거예요. 요 AD의 길이를 구해보고 BC의 길이를 구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구해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AD와 AD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더해봤어요. 합을 직접 구해봤다고 합니다. 자, 근데 또 사각형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여기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제가 직접 구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성립하냐면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더해봤대요. 그랬더니 우연히도 이 두 개가 같더랍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성질을 발견을 했어요. 아, 이런 특정한 성질을 발견했더라. 그러면은 이 사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 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걸 지금 거꾸로 하는 거죠. 아, 대응되는 변의 길이. 써봅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 벌어지는 이런 말이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 길이의 합이 같다라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발생한 일로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냐라는 거죠. 뭘 추측할 수 있죠? 위에 있는 거를 거꾸로 한 거죠. 아, 저렇게 AD 더하기 BC와 AB 더하기 CD가 같다는 사실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요 안에 원이 내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아까 사실과 정반대가 되겠죠. 가정과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주어진 사각형은 원에 외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서 얻어진 결론. 자, 가정을 봤더니 두 쌍의 대변의 길이 합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아, 요 사각형은 원에 외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접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통접선이란 무슨 말인가? 자, 지금 원의 성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말하는 겁니다.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공통접선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원에서 주로 다뤄지는 공통접선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공통접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공통 외접선이 있어요. 자,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단어는 빠졌는데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오고요. 어려운 말들을 빼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외접선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자,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공통 외접선이라고 했으니
만나긴 만났는데 밖에서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만나긴 만났는데 밖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밖에서 만나는 거 무슨 말인가? 자, 접선을 그는데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동시에 만나는 접선을 뜻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밖에서 만나는 접선을 뜻해. 이거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원에서 접선을 그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두 원의 중심을 두고요. 두 원에서 접점까지 수선을 내리는 거.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자, 원의 접선을 사용하는데 원의 접선을 접근하는데 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에서 연결한 다음 수직으로 만듭니다. 이거를 무조건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직 조건을 무조건 사용하고요. 자, 그래서 만나는 접점을 PQ라고 할게요. 만난 두 접점을 PQ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외접선이라는 것은 밖에서 만나는 저 PQ,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PQ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원은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죠. 실제 원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자, 두 원의 중심, 하나를 O라고 하고 하나를 O''이라고 해서 두 중심을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두 중심 간의 거리는 반드시 등장하겠죠.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자, 우리의 최종 목적은 PQ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PQ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큰 반지름 있죠. 큰 원의 반지름을 large R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small r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작은 원의 중심에서 이 큰 원의 OP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떤 일이 성립하죠? 여기도 수직이 되죠.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는 곳을 이 지점을 H라고 하면 여기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여기 직사각형이고 이쪽이 수직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바로 뭐하고 똑같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똑같은 거예요. 요걸 L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겠죠. 자,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OH, 이 OH의 길이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여기서 L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L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자, D의 제곱에서 빼기 large r 마이너스 small r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공식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잘 점검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봅니다. 하나하나를 잘 따져보고 이 공식 유도 과정까지 자기가 만들어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공통 외접선이 있고요. 바깥에서 접하는 것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는데 안에서 접하는 접선도 있습니다. 이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할게요. 자, 요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작은 원 하나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제 공통 내접선이라는 것은 안쪽에서 접하는 건데요. 자, 접선을 이제 그어보면 접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는 접선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개가 동시에 접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접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접점이 생기면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은 뭐라고 그랬죠? 원의 중심에서 직각으로 수선을 내린다고 했었죠. 이건 지금 필수입니다. 수직 조건을 만들어주고요. 여기서부터도 수직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접선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점을 아까처럼 PQ라고 합시다. 하나의 점을 P, 요 점을 Q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PQ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건가? 자,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 작업인데요.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합니다. 자, 중심 간의 거리를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를 D라고 했죠, D. 자, 똑같이 D라고 해볼게요. 하나의 중심을 O라고 하고 하나의 중심을 O'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PQ를 구할 건가? 자,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 점 P에서 요 작은 반지름 있죠? 요 작은 반지름과 평행하게 선을 하나를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봅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이 작은 원의 중심에서 이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렇게 수직 조건 하나를 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PQ,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와 똑같은 변의 길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O'H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피타고라스를 만듭니다. 자, 피타고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자, 그럼 삼각형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서 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죠. 자, 이제 이 옆에서 첫 번째 공통 외접선에서는 삼각형 O'H로 피타고라스를 썼다면 여기서는 삼각형 O'H로 똑같이 한번 쓰는 거죠. 큰 삼각형이 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거리 L은 L 제곱이 되죠. L 제곱은 D 제곱 마이너스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쓰면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암기사항이 절대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보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자기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꼭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